저번 주에 또 시끌시끌한 게 있었죠. 남천동 삼익비치 재건축 분담금 논란, 같은 34평 신청에 7억 더 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실 거는 나 새집 못 받고 나가란 거야? 미친 분담금에 조합원들 패닉. 삼익비치가 저번 주에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게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누군가에게 난리가 났다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난리가 나면은 기회가 되더라고. 일단 기사 한번 보시죠. 전국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남천동 삼익비치 조합원 분양 신청이 시작되었다.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4,500, 일반 분양가는 평당 4,900. 대다수 조합원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예견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언제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가 하면 4월 3일까지 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4월 3일까지입니다. 이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으로 분류됩니다.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1대1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현재 총 세대수 3060세대, 새로 짓는 거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은 늘진 않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3200세대였는데 더 줄면 줄었지. 그래서 사실상 내 돈 내고 내가 최고의 특화된 브랜드 새 아파트를 짓는 거다. 땅만 나는 제공할 뿐 사실 뭐든 짓는 거는 내 돈으로 내가 짓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일반 분양이 있으면은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건데 일반 분양이 거의 없으니까 그 말은 사실상 나중에 지어질 그랑자에 그러죠. 그죠? 삼익비치 나중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일반 분양은 꿈도 꾸지 마시라. 지금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랑자이 더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는 청약 가점이 높으니까는 나중에 삼익비치를 한번 청약해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꿈을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분양가도 워낙 높기도 하지만은 평당 거의 5천이잖아요. 그죠? 4,900이, 말이 4,900이지. 평당 5천입니다. 5천. 거기에다가 일반 분양 물량도 거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랑자이 더비치에 들어가시려면은 지금 조합원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실 거다. 일반 분양은 꿈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조합원들이 불만이 심한 것 같아. 보면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많이 낼 것이라고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모르셨던 것 같다. 인근 남천자이의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775만원, 약 1,800이라고 봅시다. 그죠? 남천자이의 조합원 분양가는 1,800이었는데 지금 삼익비치의 조합원 분양가는 4,500이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삼익비치 조합원 분양가 요 표가 있어서 가져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84라 말하는 거는 그 삼익비치의 38평, 나중에 이제 지어질 아파트는 38평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 뭐 아파트 84 같은 경우에는 뭐 34평, 커도 35평인데 여기는 지금 38평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빠지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17억입니다. 17억 보이시죠? 17억.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84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84 타입의 권리 가액은 대략 10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 가액은 동별로, 층별로 다 달라요.
여기는 101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10몇 동까지 동이 다 다르죠, 그죠? 가장 해안가 쪽에 있는 라인이 300동대 라인, 중간에 있는 게 200동대 라인, 제일 안쪽에 있는 게 100동대 라인이거든요. 당연히 해안가에 가장 붙어 있는 300동대 라인이 권리가액이 가장 클 겁니다. 가장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 바로 광안대교가 나오니까 그만큼의 조망권에 대해서 가치를 감정평가 인정해주고 권리가액을 산정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권리가액이 높겠죠. 하지만 동마다 층마다 다 달라요. 얘들은 권리가액이란 게. 그런데 대략적으로 84 타입의 권리가액을 10억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3 타입은 41평입니까? 41평 정도 될 겁니다. 41평 정도의 권리가액은 13억대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삼익피치에 32평짜리는 10억, 그리고 43평짜리는 13억, 그리고 48평짜리는 15억.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권리가액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2평에 살고 있어요. 삼익피치에. 그럼 10억입니다. 그죠? 대략. 그러면 똑같은 평수, 똑같은 84 타입으로 38평 가려면은 17억이야.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약 7억이죠. 그죠? 7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32평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뭐 114 타입 50평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얘는 22억이에요. 그죠? 22억.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은 대략 12억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48평에 살고 있어요. 131스퀘어에 살고 있습니다. 권리가액은 15억. 그런데 야, 이 집이 너무 커. 싫어. 난 이제 좀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은 5 타입으로 갈래. 5 타입 얼마입니까? 12억이죠. 그죠?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은 현재 권리가액이 15억이니까는 12억으로 옮기게 되면은 3억을 돌려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세대당 평균 분양가가 나와 있다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권리가액 32평은 10억, 43평은 뭐 13억, 그리고 48평은 15억, 그 정도 되더라 하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나중에 그 그란자이 더 비치를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짓고 나서 다 짓는다 하더라도 가장 해안 쪽에 있는 데는 가장 큰 평수를 배치를 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거기는 영구조망이 무조건 보장되겠죠. 그죠? 앞에 가리는 것도 없이 무조건적인 영구조망이 보장되겠죠. 그러한 동에 좀 큰 평수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권리가액이 큰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권리가액이 작아. 내가 지금 32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권리가액이 큰 사람들이 그걸 신청하면 그걸 우선시 해준다고요. 걔들이 그 권리가액이 큰 사람들이 신청하고 나서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은 권리가액이 작은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그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솔드아웃 돼버리고 나면은 권리가액이 작은 사람은 거기에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돈을 나중에 더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2평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153 큰 걸 가고 싶어. 67평짜리로 그죠? 30억이야 그죠? 그럼 20억을 내가 더 내겠어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당첨 자체가 안 된다고. 왜? 권리가액 큰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점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일반 분양은 아니지만은 아직 몇 년 뒤의 일이지만은 부산에서 일반 분양가 평당 거의 5천이죠, 그죠? 4,900을 하지만 거의 5천인데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거의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나올 거고 뭐 별 의미가 없겠죠. 일반 분양 자체가 뭐 5천을 하든 뭐 6천을 하든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매우 높은 편이죠. 이게 과연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적어도 상위비치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더 훨씬 부자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괜히 부자들 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뭐 흔히 그러잖아요. 거죠.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상위비치는 앞으로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측면에서 부산 최고의 아파트에 살겠다는 그런 이제 좀 진짜 부자분들이 나는 부산 최고의 아파트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 거면은 모르겠지만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길거리에 보면은 요즘에 뭐 1억 넘는 외제차들이 너무너무 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1억이 뭡니까? 뭐 2억 넘는 3억 넘는 차들도 보니까 정말 자주 보이던데 그런 차들은 뭐 2억 3억 정도 되는 차들은 가성비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예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말 나는 뭐 나의 프라이드와 이런 걸 볼 때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걱정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저 구독자분께서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저번 주에 상위비치를 하나 좀 사고 싶다고 금매가 넘으면 좀 알려달라. 그리고 윤 소장이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격대가 오면은 그 평수에 상관없이 좀 소개를 해달라.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수준이 이제 권리 가액이 다 통보가 되었잖아요. 그죠? 각 호호마다, 각 호실마다 권리 가액이 통보가 되었는데 프리미엄 수준이 한 1억, 그러니까 30평대는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큰 평수, 40평대 후반이나 50평 그 정도 되는 거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마침 또 48평짜리였는데 프리미엄 권리가액 15억에 프리미엄 1억 3천짜리가 매물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럼 토탈 매매가가 16억 3천입니다. 그 매물이 나와서 그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자금이 지금 좀 제대로 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에 좀 이따가라도 그런 물건이 나오면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언지를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부산에 부자분들 많습니다. 10매덕 정도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아파트가 뭐 안 팔릴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히 다 조합원 분양 다 완판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요.